우리가 104,000달러를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97,000달러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104,000달러를 찍고 그 뒤로 약간 가격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우만 홀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우디 수출 소식과 함께 어제 증시에서도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그러했죠. 첫 번째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해서 사우디를 먼저 만났고 둘째 날에는 카타르에 직접 방문을 해서 추가적인 협상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안보 경제 메가 패키지다 라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를 하면서 카타르와 함께 1,600조 원 규모의 경제 교류를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부분 방산 업체들이 가장 큰 이 수혜 규모를 받아간 것으로 간밤에도 확인이 됐는데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렇게 공개되고 있는 수치 자체가 진짜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좀 의심의 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발표 직후 내놓은 수주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6천억 달러의 수주가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 자료에는 3천억 달러로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기존의 계약까지 다 합쳐서 6천인지 아니면 신규로만 6천을 따온 것인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사우디 수주도 이 숫자에 향방을 놓고 아직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카타르와 함께 전해진 1,600조 원 규모의 경제 교류 같은 경우도 100% 다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운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당연히 작용이 됐고요. 오늘은 추가적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간밤에 오늘 새벽에 소매 판매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코인 시장 안에 이슈들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이 상원에서 최종 합의한 단계까지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수정안을 심사하고 재표결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는 이 메모리얼 데이 전에 휴회하는 거거든요. 5월 26일이 메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줄지 이 예산 조정 절차 전에 최종 표결이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적인 동향들을 놓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 민주당 하원 주요 인사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의심 거래 보고서 제출을 재무부에 요구를 한 게 간밤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WLFI나 트럼프 밈코인 이런 것들이 선거자금법이나 뇌물수수 또 증권사기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긴급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이야기할 때 여기에 최대 투자자인 저스틴 선을 언급을 하면서 저스틴 선이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 투자한 이후에 SEC가 그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면서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 측은 앞으로도 이 암호화폐 제도권 이슈를 놓고 지속적인 제재, 이 딴지의 소리를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의심거래 보고서가 제출이 된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5월 26일 전에 최종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지금은 시장의 관심사입니다. 친암호화폐 성향의 이 변호사인 존 디튼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차기 정권 이후인 29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도 나왔습니다. 이 해당 법안이
단순히 암호화폐 규제가 아니라 달러 패권이나 유지 법안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이슈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번에 승인이 안 된다면 29년까지도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으로 승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부가 될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도 점검을 같이 해보자면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올해 들어서 이 개인들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업단에서 펀드 ETF 쪽 혹은 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들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이 낮다라는 건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혹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는다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개인이 들어와야 그 사이클에서의 고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들이 되려 매도로 진행을 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감소세가 오히려 나오면서 시장 고점에 대한 가능성도 반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고점이 멀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롱텀 홀더들의 물량이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시장 고점이 나왔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10만 4천 달러가 되겠죠. 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는 이 더블탑 패턴이 비트코인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들어간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도에도 더블탑이 나왔었고 그 이후로 쭉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 그리고 2021년 모두 더블탑을 찍고 나서 가격 하락이 급격하게 나왔었는데 지금 2025년도 더블탑과 같은 패턴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오른쪽이 다 안 그려졌죠, 차트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게 더블탑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 딛고 올라가는 자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10만 달러의 가격 지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10만 4천 달러를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돌파해주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과 함께 9만 7천 달러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예고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과 발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MACD 히스토그램을 확인을 해보시면 이게 양전이 됐어요. 양전으로 바뀌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코인데스크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봉상 이 이동평균 수렴확산 지수가 양의 영역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와 유사하냐? 과거 2023년 하반기와 유사하다. 이때도 이게 양전되고 나서 가격 상승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놓고 보았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오히려 기대가 된다라는 게 이 애널리스트의 분석이고 그리고 블록스트림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이번 사이클에서 무려 100만 달러로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4년 사이클,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 4년 사이클 안으로 비트코인이 최소 50만 달러, 최대는 100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처럼 기관 자금이 대거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 수준에 머무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몇 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도 상황이 크게 바뀌긴 했지만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의 가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오는 45년에 개당 1,300만 달러의
달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는 4년에서 8년 안으로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이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10년 안에는 100만 달러는 확실히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가면서 벌써 매수 물량이 50만 개가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 개당 1,300만 달러까지 가게 된다면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급등하는 상황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단기와 장기의 분석이 좀 엇갈리곤 있습니다. 일단 10만 4천 달러를 단기 고점으로 좀 풀이를 해서 당분간 비트코인의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표들이 간밤에는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시고 알트 이슈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고 비트코인의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어제 저녁에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1조 달러 규모의 보안 이니셔티브 1TS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보안을 업그레이드해서 전 세계를 온체인 환경으로 옮겨서 올 생태계 전반의 노력인 1TS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십억 명이 개인의 각자 1,000달러 이상의 자산을 이더리움 체인에 보관하고 이를 모두 합치면 이더리움에서 안전하게 보관되는 금액은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이나 기관, 정부가 단일 컨트랙트나 어플리케이션에서 1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이 일단 전해지면서 간밤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또 나와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여러 관계자들과 함께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결제 인프라 그리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논의했다라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리플은 이미 지난 3월에 이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정식 규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과 이더리움은 각자만의 호재가 있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의 가격 약세가 약간은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시각 기준으로 가격 동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61%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격은 지난 1시간 동안 90% 넘는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다가오는 시간에는 한 56% 정도는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 같은 경우는 50%의 비율로 단기적으로 롱에 대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고 파이어 시그널은 12.5%만 롱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긴 호흡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4일 추세죠. 52% 정도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과연 나와줄지 비트코인의 파이어 차트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파이어 차트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과 롱, 또 숏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그널이 바뀌면서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하락에 대한 추세가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 단기 하단 지지 라인인 10만 2천 달러를 하락으로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일단은 추세 안에서의 가격 횡보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숏에 대한 시그널이 막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하락에 대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간 단위로는 여전히 40%가 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동일한 상황일 것 같죠. 리플 전일 대비도 1% 정도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리플은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빨리 이 가격이 숏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었네요. 지금 숏 시그널 이후에 파이어 라인 아래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단기와 장기가 모두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캔들이 이 추세 하단에 위치해 있다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는 더욱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추가적인 지표의 이슈는 없었지만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될 인플레이션 지표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내일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는 내일 시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